자, 465조 여러분 우리 비과세 지난 시간에 비과세 감면 면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렸고요. 자, 일단 뭐 여러분 일반 파산 선고 처분 뭐 어느 정도 여러분 뭐 지상 매스컴이나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파산 선고 한마디로 망한 거죠. 예, 망한 사람한테 그 파산 선고 처분이 있게 되면 여러분 파산관리재단이 구성되고 그 채무자 등 담보 제공 부동산이 파산관리재단이 넘어가면서 이걸 처분해서 매각 대금을 채권 상환이 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파산 선고 처분을 받은 자는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매각이 돼갖고 팔렸지만 그걸 누가 다 받아가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다 받아가. 그러니까 실제 채무자인 양도자는 받는 금액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 없어서 파산 선고 받은 사람한테 양도소득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망한 사람한테 뭘 세금을 때리겠어? 망해봤어요 여러분? 파산 선고 처분 받으면 여러분 은행에서는 적색 거래처라 해갖고 여러분 빨간 리스트에 올라가. 그래서 신용조회를 하면 파산 선고 처분자라고 빨간 글씨 나와. 그래서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실무에서 이걸 뭐라 했냐면 적색 거래처라고 그랬어. 그럼 적색 거래처가 되면 은행과 거래를 못해. 금융기관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우리 법률상 민법에서 법률상 무능력자 제도 배우셨죠? 그게 또 뭐냐고. 니 거나 해라 이 새끼야. 민법에서 법률상 무능력 제도 배운 게 여러분이 바로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들었을 텐데 하긴 뭐 세법만 기억 안 나는 건 아니야. 다 기억 안 나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 의사 무능력자로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만취자. 한 글자로 뭐? 개.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유아. 이런 것이 제정신이다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잖아 개가 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음주 문화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입니다. 술 먹고 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주고 용서를 해줘. 우리나라는 희한해 했던. 그러니까 저는 분개를 하는 게 뭐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그 가해자가 술 먹고 그랬다면 가해자를 용서해줘. 완화해줘.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여튼 술 먹고 그래도 그럴 수도 있대. 뭘 그럴 수도 있어. 이거 정말 바뀌어야 돼. 이게 법을 하신 분들이 자꾸 법으로만 얘기하는데 법은 결국 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럼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누굴 보호해줘야 되는가?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돼. 피해자를. 그런데 우리나라 가해자를 보호해줘. 그래서 뭘 먹고 그랬다면 술 먹고 그랬다면 다 용서가 돼. 이런 놈의 개 같은 세상이 어딨어. 그래서 음주운전 해갖고 사고 냈어.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다 사망했어. 그래도 우리나라는 술 먹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이거 더 엄격히 더 규제해야 되는 건데 술 먹고 그랬다면 제정신하에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돼. 개뿔 같은 소리 하면 그래서 이 법 판결 나는 거 보면 우리 법 감정하고는 너무나 다른 게 많죠. 그래서 법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조금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튼 그래요.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2번 동그라미 치세요. 농지. 항상 여러분 농지가 나면 세법상 우대 대상 규제 대상. 우대. 그러니까 세법상 우대라는 것은 세의 부담을 어떻게 하는가? 무겁게 하는가? 가볍게 주는가? 가볍게. 그런 기본 취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나중에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찍을 수가 있어. 역시 시험에 합격하려면 찍은 문제가 맞아줘야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합격자 중에 우리 본학원생교도 학계론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친구가 있어요. 특히 계산 문제는 자기는 버리라 그랬어. 버린다. 아예 접근 안 했어. 얘는 진짜 극단적인 모험을 선택한 건데 6문제 찍었는데 4문제가 맞았어. 계산 문제 6문제에서 4문제 6문제 다 찍었는데 4문제가 맞아. 그래서 얘가 학계론 합격하고 최종 합격 처리가 됐어. 2주 전에도 저 음료수 들고 와갖고 저한테 하여튼 합격했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 저 그런 극단적인 모험은 피하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자기 운빨이지 뭐.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꼭 한번 사주팔자 한번 봐보셔갖고 공인중개사
5글자 있는지 요거부터 좀 확인하시고요. 내년 2018년은 황금 누렁이 해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정신이 맑아졌나요? 예, 1교시 때는 정말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었어요. 예, 어떻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못했는데 갑시다. 자, 두 번째 농지입니다. 자, 교환. 농지를 서로 뭐 했답니까, 여러분? 교환했대요. 분합은 뭐예요, 여러분? 분합은 한 1필지를 2개로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걸 바로 합병을 하죠. 그래서 분할은 나누는 거, 합병은 뭉치는 거. 그걸 합해서 뭐라는가? 분합. 그래서 분합은 분필과 합필을 합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없다. 분합은 다시요, 분필 플러스 합필. 분필은 글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거. 합필은 합치는 거. 그러면 명의가 바뀐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첫 번째 조건, 비과세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네요. 거기 밑줄,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밑줄,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첫 번째. 둘째, 그 가액의 큰 편이 얼마? 4분의 1 이상.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1 이하, 4분의 1 이하. 죄송합니다. 4분의 1 이하.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자,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농지를 뭐 한대? 교환한대. 또는 뭐 한대, 여러분? 분합한대. 그러면 네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충족하면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안 하겠다. 이걸 우리 뭐라 표현한 거야, 여러분?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걸 뭐라 표현한 거야? 비과세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요게 중요한 거죠, 시험에서는. 시험에서 뭐가 중요하냐? 요 요건이 뭐냐? 그 얘기야. 요 요건이.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제 수업 시간에 그걸 꼭 말씀드려요. 뭐가 시험에 나온다. 이때 요 일정 요건은 몇 가지가 있냐? 2가지가 있어. 그래서 1번 and 2번. 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입니다. 이 일정한 요건은 뭐를 말하냐?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and 개념입니다, 여러분. 1번과 2번은 동시 충족입니다. 선택적 규정이 아니라 중첩적 규정. 1번 and 2번 모두 충족.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이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 중 큰 가액, 둘 중에 큰 가액에 얼마?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출제는 어딜 건드리냐? 요거를 건드리는 겁니다. 출제는. 어딜 건드린다고요? 큰 가액에 얼마? 4분의 1.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출제는 요걸 건드린단 말이야. 뭘 건드린지 알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박스 있죠,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 찾으셨어요, 여러분?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게 2번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또는 4 중 택 1. 여기는 하나. 선택적 규정이야. 그러니까 1, 2, 3, 4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가? 아니, 1, 2, 3, 4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의미를. 다시 한번요. 박스에는 동그라미 1, 2, 3, 4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그 얘기야. 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자, 내가 농지를 뭐 했다, 여러분? 교환하거나 분합했다.
그러면 교환이나 분합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는데?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데 그 양도 차익 발생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하겠다고요? 안 하겠다고요? 안 하겠다. 요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 얘기야. 근데 이 요건은 몇 가지다, 여러분? 두 가지다. 그 얘기죠. 두 가지를 모두 뭐 해야 된다? 충족해야 된다.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나오면 출전이 건드리는 게 뭐냐?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이 둘 중에 무슨 가액? 큰 가액이 얼마야 된다, 여러분?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요 첫 번째 조건은 뭐를 말하냐면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토지 가액의 차익이 커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쌍방토지 가액의 차익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얼마 정도로 작아야 된다고? 4분의 2 이하로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가격 조건인데 가격이 어떠한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하는 얘기야. 요거를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냐면 유유상종이라 하죠. 비슷한, 결혼도 그래.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아. 서민과 재벌이 만나서 결혼했다, 여러분? 그 오래 못 가요. 서로 사고방식이 달라. 재벌은 재벌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서민은 서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어. 그게 살다 보면 잘 안 맞아져. 그래서 내가 서민하고 결혼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미혼 남녀들 결혼하셔서 여러분 그 결혼의 듀오 중매회사 결혼의 듀오 가서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누구 소개받아? 공인중개사 소개받아? 변호사 소개받을 것 같아? 의사 소개받을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 서로 갭이 생겨.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토지 가격 차이 큰 가격이 얼마 된다, 여러분? 4분의 1. 이 숫자가 제일 중요해. 뭐 되어도 좋아. 이것만 기억하면 돼. 적어가 손가락에다가, 손톱에다가. 그러면 요건 뭐를 말하냐?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토지 가격의 차익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한다, 그 얘기야.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1, 2, 3, 4 중 4개를 다 충족해야 되는 거야? 아니, 1, 2, 3, 4는 넷 중에 하나.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넷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책을 볼까요, 여러분? 1번과 2번과 4번을 묶으세요. 1번과 2번과 4번을 묶고. 책 규정대로 하면 1번과 2번과 4번을 묶어야 되는데 시험은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이 별표요. 3번에다가. 절대 1, 2, 3, 4 중에서 여러분 출전이 건드리는 건 몇 번을 건드린다? 3번을 건드려. 까불고 있어요. 그러면 1번과 2번과 4번을 먼저 볼게요. 자, 1번, 2번을 보시면 여러분 묶어. 다 1번과 2번은 누가 겹되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말이 주어야.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1번과 2번은 다 누가 개입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된 거. 한마디로 정부가 개입된 거. 정부 적어놔. 묶어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를 말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여기 1번은 밑줄, 시행하는 사업이야. 시행. 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거나 2번은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정부가 밑줄 소유하는 농지야. 이런 특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D급 4번 보세요. 4번. 여기는 밑줄 농어촌 정비법 등 저 법률, 법이 개입된가? 법률이 한 경우. 그럼 여러분 1번과 2번과 4번의 공통점은 누가 개입되거나 정부가 개입되거나 법률에 의해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4번은 다 교환 또는 분합이야. 밑줄 교환 또는 분합, 교환 또는 분합. 4번도 교환 또는 분합. 찾으셨어요, 여러분? 예. 근데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3번이 나온다고요. 자, 3번을 보세요. 3번의 가장 중요한 특징 밑줄 경작상 필요. 이 말이 중요한 거야. 밑줄 쳤어요, 여러분? 경작상 필요. 그리고 꼭 적어놓으세요. 여기서 경작상 필요는 뭐를 말하냐? 이거는 여러분
정부나 법률의 개입이 이시 없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시험은 얘가 나와. 출제는 이거 물어봐. 그래서 경작상 필요한 것은 국가라는 정부 등이나 법률의 개입이 이시 없이 법률 개입 없이 요거는 뭐를 말하냐?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법에서 배우셨던 바로 의사무능력자. 뭐 그런 의사는 뭐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의사가 뭐야? 생각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제정신이냐 아니냐 그 얘기야. 여러분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경작상 필요라는 것은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거는 지들이 원해서 하는가 놓치면 안 돼. 얘는 정부가 개입했어? 아니. 법률이 개입했어? 아니. 농지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가? 원해서.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니들이 원해서 한 거니까 첫째 여기는 뭐밖에 없냐 여러분? 교환밖에 없어. 뭐가 없어? 분합이 없어. 첫 번째 특징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난 정말 공부할 때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내가 인생이 바뀌었을까 벌써. 콕콕 집어서. 뭐는 없다 여기는? 분합은 없어. 이게 1번, 2번, 4번과 다른 점이야. 1번과 2번과 4번은 교환은 물론 모두 분합도 인정됐지만 3번은 교환밖에 없다는 게 특징이야. 뭐 없다 여러분? 분합이 없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니들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사후관리. 니네가 원한 목적대로 이용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세법에서 제일 무서운 거 사후관리. 세법에서 사후관리는 뭐를 말하는가?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수업 태도를 제가 항상 지켜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이 이해를 하는 표정이면 빨리 넘어가는 거, 이해를 못하고 계속 이상한 그윽한 눈길을 쳐다보면 난 진도를 못 나가. 그래서 제발 눈빛 좀 관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강의를 제가 편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선생님들이 강의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표정을 안 보면 돼요. 진짜 여러분 표정을 안 보고 그냥 편하게 목에 힘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나 혼자 떠들다 가면 그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마음이 열어서 그러지 못해요. 나만을 위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뭐밖에 없다? 뭐가 없다고요? 분합이 없다고요. 이런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출전도 정말 이런 거 갖고 장난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뭐 한다? 두 눈을 뜨고 지켜본다. 사후관리. 그래서 세법에서 사후관리는 몇 년이냐? 3년간 지켜본다. 3년간. 그래서 밑줄.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제촌 작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게 바로 사후관리야. 그래서 이걸 물어봐. 몇 년을 3년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야.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야. 출전에 건드린 데를 잘 보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자, 갑과 을이 지나가다가 만났어. 근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야, 갑거리. 형님 어떻게 올해 농사 잘 됐슈? 그러니까 뭘 도마 나 망했어. 그러니까 을이 또 뭐래? 형님도 그래요. 나도 망했슈. 그 자네는 뭐 심었나? 그때 나는 고추 심었어요. 형님 뭐 심었지요? 그때 나는 배추 심었어. 아니 그래 배추 심었는데 망했다고? 그려. 자네는 고추 심었다면서 망했다고? 그려요.
아, 나는 배추 포기하고 고추를 심을까 생각했는데 형님 나는 오히려 고추 포기하고 배추 심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갑과 을이 뭐라? 그럼 우리 서로 바꿀까? 뭐 하자고 서로? 바꾸자고. 이게 바로 뭐야? 교환이야. 강의를 이렇게까지 하냐. 여러분은 지금 교환에 대한 내용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서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바꾸기로 했다고요.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교환. 교환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서로 뭐 하기로 했어? 교환하기로 했죠. 그래서 갑이 갖고 있던 농지를 누구한테 넘겨주고요? 을이 가지고 있던 농지를 누구한테? 갑한테. 서로 교환은 전형적인 무슨 계약이라 해서 여러분? 유상. 한마디로 말해서 갑과 을이 서로 뭘 바꾸는 거죠, 여러분? 토지를 교환하는 거죠. 토지를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을은 교환 당시 이 교환할 당시 가격이 둘 다 얼마짜리 했느냐? 3억짜리 했다 봅시다. 3억짜리. 교환 당시 가치가 얼마짜리 했다고요? 3억. 그런데 이때 을은 당초 얼마 주고 산 거냐 봤더니 을이 당초 취득할 때는 얼마짜리였냐? 2억짜리였대요. 그러니까 2억 원이 취득해서 얼마에 교환했던 얘기 여러분? 3억 원에 교환했던 얘기. 그럼 뭐가 발생하죠 여러분? 양도책 얼마 발생해? 1억 발생하죠. 거꾸로 갑은 얼마 주고 샀냐 하면은 1억 주고 샀대. 1억. 그러면 갑은 이 교환으로 해서 양도책이 얼마 발생했어요? 2억이 발생했죠. 둘 다 교환 가격은 얼마 여러분? 3억이죠. 그러니까 결론 을은 2억 원에 취득한 거를 3억 원에 양도한 거고요. 갑은 얼마에 취득한 걸 1억 원에 취득해서 얼마 양도했던 얘기야? 3억 원에 양도했던 얘기야. 그럼 둘 다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갑은 양도차익이 얼마 나오고 2억, 을은 얼마 나오고 1억. 그러면 여기 대해서 뭐가 가셔야 되는가? 둘 다 뭐가 가셔야 되는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 근데 이때 둘 다 뭐가 부과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요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서로 농지를 교환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한다고 여러분? 양도 차익이 발생해요. 양도 차익은 취득가에서 양도가, 여기도 취득가에서 양도가. 이때 양도가 무슨 가격이요? 교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 다 갑과 을한테 뭘 때려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첫 번째 조건이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익의 큰 가격이 얼마 된다 여러분?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조건.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농어촌 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서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러한 국가나 법률의 개입 이시 없이 둘 다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하에서 뭐 하는 경우 여기는 뭐밖에 없어? 교환. 뭐가 없다? 분합이 없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그 대신 사후관리. 몇 년 이상을? 새로운 농지, 교환에서 취득한 새로운 농지,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을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제촌 작용하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후관리입니다. 여기서 사후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3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몇 년이요? 3년. 제촌이라는 것은 농지 소재지에서 살고 있는 걸 말한다 보시면 돼요. 농지 소재지나 연접지라든지 또는 뭐 직선거리 20km 이내에서 살고 있는 거. 작용은 본인이 스스로 농사 짓거나 최소한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스스로 경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는 안 돼, 여러분? 대농은 안 돼, 대농. 다른 사람이 농사 짓는 건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실제 실무 나가시면 농지 소유자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농지는 어디 있어? 시골에 있어.
그럼 내가 직접 제촌 작용하는 건 아니죠. 누구 준 거야? 소장농 준 거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해. 내 명의로 뭘 취득한 다음에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나는 어디 있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그 농지 소재지에 있는 현지 주민한테 내 농지에서 농사 져라. 그러면 어떻게 하자? 반반씩 나눠 갖자 그 얘기야.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우리 공인중개사 나버리고 그냥 농사 지러 갑시다. 땅 파러 갑시다.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현지에서 내가 뭐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스스로 뭐 해야 된다? 농사 지은다.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을. 그래서 일단은 무슨 당시에는 교환 당시에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요 당시에 비과세하는 거야. 교환 당시에 과세를 안 하고 그 대신 교환 당시에는 과세를 안 하지만 몇 년을 지켜보겠다. 3년 이상 제출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농지를 뭐 해버리면 처분하면 이때 교환할 때 과세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세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추징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해주는 거고 교환할 때? 비과세 먼저 해주고 그 대신 몇 년을 지켜보마? 3년을 지켜봐.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하라? 네가 직접 농사 져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은 이때 양도세 과세를 하지 않았던 거 뭐 하겠다? 추징 들어가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농지의 교환과 분합에 대한 비과세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여러분?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격의 차이가 큰 가격이 얼마 된다, 여러분? 4분의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이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 다 가격이 일치가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일치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왜? 토지는 각자마다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 학개론에서 여러분 그 토지의 물리적 특성 배우셨죠? 그 토지의 물리적 특성에서 파생되는 파생 원칙까지 배우셨죠? 개별성을 배웠나? 응. 한마디로 토지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걸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성이죠. 이 개별성을 위해서 파생되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봤나? 이거 들어본 거 기억나? 야, 세법을 강의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나오라 그래요, 봐라.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더 이상 안 들어갈게. 일물일가 법칙이 뭔지는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딱 토지 가치가 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차액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한마디로 어떤 거? 가격대가 비슷한 것끼리 교환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의 농지가 있고 을의 농지가 있는데 갑은 1억짜리고 갑은 3억짜리야. 근데 을은 얼마짜리인가 봤더니 얼마냐? 2억 5천만 원짜리 돼. 일치가 돼, 안 돼?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거야. 안 되는 게 정상적인 이유는 뭐다고 여러분? 개별성. 어우, 심장 떨려. 그러면 두 가액의 차익은 얼마, 여러분? 5천만 원. 그럼 이 차익이 둘 중에 어떤 거? 둘 중에 어떤 거? 큰 거. 얼마짜리야? 3억. 3억 원이 얼마? 4분의 1. 4분의 1은 비율로 한 사람 몇 프로야? 25%. 그러면 3억 원에 20%, 25%죠, 여러분? 그러면 3, 2, 6, 3, 5, 10 얼마? 7,500만 원보다도 얘가 커, 작어? 작어. 그러면 이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 충족했어, 못했어? 했어.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의뢰 농지 가액이 2억 5천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요?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는 얼마짜리였는데 2억 5천, 지금 얼마 여러분? 2억. 그럼 차액은 얼마 여러분? 예, 차액은 1억이 되네요. 큰 가액, 둘 중에 역시 큰 가액은 얼마짜리야? 3억 원인 얼마? 4분의 1 얼마? 7,500만 원. 얘가 뭐였죠 여러분? 초과하고 있죠, 차액이. 그러면 이때는 비과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이거를 맨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께 안 됩니다. 책을 쳐다만 보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왜 이런 게 있는가, 뭘 얘기하는가를 자꾸 생각하려는데 생각을 하기가 싫어. 그냥 딱 봐서 이해가 되면 오케이, 안 되면 아예 모르겠다. 근데 세법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딱 봐서 이해가 되는 규정은 없어요. 세법만 그래, 다른 거 다 똑같아.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걸 딱 봤는데 뭔 소리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선생이 뭐라고 지저대는데도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책을 보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포기하는 게 나아요. 인생 다른 방향 즐겨.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 공인중개사 목숨 걸 이유는 저는 없다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딱 책을 봐갖고 내가 이해가 되는 대로 정리가 되면은 와 닿는 거고, 나는 아무리 선생의 땀 삐지 흘려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 목소리를 지저대고 했는데 나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첫째, 원인은 저한테 있는 거고 어쨌건 설명을 못했다는 얘기고, 둘째, 꼭 저한테만 있는 건 아니다. 왜? 다른 사람도 이해는 하더라. 다른 사람은 알아듣더라. 그러면 나한테도 뭔가 원인이 있겠구나. 아시죠? 국가고시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근데 이 현상은 여러분, 못 알아듣는 현상은 여러분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여러분보다 앞서서 합격하신 분들 다 이런 현상이 발생, 못 알아듣겠다고. 다만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자꾸 뭐 하면서 보고 반복하면서 정리를 해야 보니까 합격을 하는 거지. 합격하신 분들한테 너는 한 번에 딱 들었을 때 다 알아들었냐? 그런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념이다 설명 들으시고요. 못 알아들어도 난 못 알아듣겠다. 괜찮아. 다음에 다시 보면 또 좀 알아듣는 면이 넓어지고요. 다음에 또 보면 또 넓어져. 그러니까 점점 반복할수록 넓어져.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는 그날까지 버티면 여러분 합격하는 거고, 나는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딴 놈 찾으러 가자. 딴 놈 찾아갖고 성공한 케이스는 없어. 이놈한테 성공을 못한 놈이 딴 놈한테 가서 성공하겠냐. 자,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 자, 난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내비둬. 이제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마. 다음을 노리자. 자, 이제는 여러분 466종 1세대 1주택 갑시다.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 물론 2018년도 개정되고요. 예, 이번 개정이 됐어요. 그 비과세는 이미 9월 27일자로 바뀌었어. 자, 1세대 1주택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여러분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상식으로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상식으로도 내가 알고 있어서 여러분이 주택 등을 보유하다 양도했을 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비과세죠. 자, 시험에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나와요. 이거 올해 이번 2017년도 9월 달에 개정됐어요. 바로 조종 대상 지역이 나왔죠. 조종 대상 지역. 우리 뭐 기본세는 뭐 인문서니까 이런 게 반영이 안 돼 있는. 여기 있네요. 그래도 우리 잘 해놨네, 책. 거기 3번에 보시면 한번 같이 보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밑줄 하나, 1세대, 요게 첫 번째 조건 하나. 둘째, 양도인재 국내 1주택 보유 밑줄 하나 하는 거라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밑줄, 당해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밑줄 하나. 그래서 밑줄 몇 개 쳤어야 돼, 여러분? 3개 쳤어야 돼. 이게 3가지 요건이야.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밑줄 조종 대상 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죄송합니다.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and 개념이야. and 2년 이상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 거주. 요게 이번 2017년 9월 달에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8월 2일 날, 2017년 8월 2일 날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되고 그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개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1세대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뭘 받고 싶다고 여러분? 비과세 받고 싶다.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첫째, 1번 누가 1세대가, 둘째 국내에 몇 주택을 1주택을 보유하다가 그거를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해야 된다. 그래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 여러분? 세 가지. 누가 1세대가 국내 몇 주택을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됩니다. 어느 날 현재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양도일 현재 시점입니다.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비과세.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원칙 요건 몇 가지요? 세 가지. 누가? 1세대가 어디에? 국내야. 요거 의미를 놓치면 안 돼. 즉 국내에, 즉 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 그 주택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내 것만 비과세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국외는, 국외 주택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국외. 나는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외에도 있대. 얘는 무조건 과세죠. 무조건 과세야. 국외에 있는 주택 양도했다. 비과세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근데 주의할 사항은 주택수를 계산할 때 1주택이냐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이 국외 주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주택수에 잡지 말라고. 이걸 꼭 적어놔. 시험 여기까지 나와, 요즘. 최근에 여기까지 나와. 그래서 국내 주택의 개념을 이해를 하는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주택은 여러분? 국외에 있는 주택은 묻지 마. 무조건 뭐다고 여러분? 국외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뭐다고? 과세야. 무조건 과세.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다음 둘째. 주택수를 계산할 때 너 몇 주택을 갖고 있냐라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세 번째 조건 몇 년 이상 보입니까,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유하십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여기서 그냥 보유라는 것은 그 당의 자산을 뭐 한 날로부터 여러분? 취득한 날로부터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 여러분? 2년 이상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바로 2년 이상만 나오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다 아니다?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거주는. 그냥 보유했으면 되는 거야. 거주는 뭐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고 있어야 할 걸 요구한다고? 아니, 살고 있지 않았어도 돼. 그래서 원칙, 거주는 비과세 요건인데 아닌데 아니야. 그냥 뭐만 하면 된다고? 취득해서 양도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만 나면 된다고?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고. 그래서 거주는 비과세 요건인데 아닌데 단 요게 어디 있다면 주택법상 교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그게 어디 있는 거라면 요거는 여러분 어디서 배우셔요?
조정 대상 지역은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시냐? 주택법에서 배우십니다. 공법 시간에 들었어요? 아직 안 들었어? 들었어? 공법 시간에? 2017년 8월 2일 날 발표가 되면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는데 그 새로운 등장한 개념이 바로 뭐냐?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지역. 그래서 이 조정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이게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어떤 분은 조정 지역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다고? 주택법에서. 그래서 2017년 8월 2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이 보면서 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에 무슨 지역이냐면 투기 지정 지역이 있고요.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지역이 있고요. 이런 게 지금 카페에 다 올려놔 있는데 여러분이 좀 참 보충하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 투기 가열지구 들으셨어요? 어디에서 배우죠?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공법 시간은 무슨 법이야? 이게 투기 가열지구는 모르죠. 공법을 뭐 한두 개 법률하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부터 요 땅 해갖고 뭐 도시미 주거 환경정비법, 주택법, 뭐 건축법, 뭐 농지법 이거 이 법 저 법 제일 싫어해. 근데 이게 어디 나왔는지 나도 몰라. 공법. 요거보다 더 높은 게 바로 뭐냐? 조정 대상 지역 내지는 조정 지역이죠. 그래서 요때 요 두 개는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요 투기 지정 지역은 우리 세법 규정입니다. 세법.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 이거 시험에 나온 문제 죽는 거야, 그 순간은. 왜 안 나오냐? 일단은 현재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지역은 지금 없어요. 다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투기 지정 지역이 어디냐? 여러분 잘 아시는 3구. 서울특별시 3대 지역, 3구 어디야?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이게 지정 해제가 돼서 그 현재 지금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지역은 없어요. 근데 언제든지 소득세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원회를 열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서 투기 지정 지역을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투기 지정 지역이 있고 뭐가 있고 여러분? 투기 가열지구가 있고 그보다 더 넓은 게 뭐다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2017년. 그래서 이 주택이 어디 있다면 조정 대상 지역의 소재는 주택일 때는 이때는 중요사항 몇 년 이상은 물론이고 2년 이상 보이는 엔드야. 엔드 이거는 물론이고 엔드 하나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야.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거주하여야 한다. 요게 추가되는 거. 자, 요게 현재 여러분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 좀 정리하셔야 할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여러분. 내가 뭘 양도했어요, 지금? 뭘 양도했어요? 주택. 그러면 상가, 토지, 공장, 건물, 상가, 건물 양도 무조건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세야. 비과세는 양도 목적이 뭐여야 돼, 일단은? 양도 목적이 뭐여야 된다, 여러분? 주택이어야 돼, 주택.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야. 저기 요건 충족한 농지만 빼고는. 오케이? 그래서 양도 목적이 뭐, 첫째 뭐여야 된다, 여러분? 주택이 됩니다.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뭘 받으려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몇 가지다고 여러분? 세 가지. 첫째 뭐 1세대가, 둘째 국내 매출택을 1주택을 보여야 되고 셋째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보여야 된다. 이걸 어느 현재 양도의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원칙은 몇 년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는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 아니지만 그게 어디 있다면 주택법상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일 때는 2년 이상 보유는 물론 and 2년 이상 보유는 물론 and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뭐 된다 여러분? 거주한다. 여기서 2년 이상 거주를 누구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적어놔. 실수요자만 해주겠다.
누구만 비과세 준다고요? 실수요자만 비과세 준다.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이 주택을 양도한 사람한테 이런 걸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공인중개사야. 여러분이 그 양도자가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주택을 양도한 것이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지 그걸 공인중개사가 판정을 못 해주면 그 공인중개사가 아니지. 그냥 일반인 해야지. 왜 해? 이걸 여러분이 판단해 준다고. 공인중개사는 제가 이거 뭐 주택을 양도했는데 이 제가 양도한 주택이 이거 남들이 말할 때 1세대 1주택 뭐 비과세라는데 이거 맞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고객이. 이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걸 고객이 여러분한테 공인중개사한테 안 물어보겠냐고. 그럼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걸 하나씩 판단하면서. 그래서 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첫째, 어느 날 현재 양도 현재 시점에서 누가 1세대가 어디에 국내에 주택을 몇 개 하나 보유하다가 그걸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단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2017년 8월 2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어디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일 때는 몇 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그 더 들어오는 게 뭐다고요? 2년 이상 못까지 된다? 거주한다. 여기서 거주는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그럼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요거는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됐습니다. 주택법 배우셨죠? 주택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이고 주무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다입니다. 오늘 현재 서울특별시 전역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대부분입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일부입니다. 해운대구 이걸 왜 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구도 수성구 등 일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생각하시면 되죠. 그 수도권 대부분이다. 빠져있는 게 안양시는 빠져있더구만요. 다 외우지 못하고 있고. 웬만한 경기도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나온 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이에요, 여러분? 응?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다. 가격 상승 지역. 평균적인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어떤 지역이야? 높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야.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